안녕하세요. 대박고시 식품기사팀에서 식품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인사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이 실기 파트 중에서 특히 계산 문제, 주로 계산 문제가 농도, 그 다음에 반응 속도, 물질 수지, 그 외에도 있기는 한데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빈출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재미있는 부분, 물질 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질 수지 부분이 식품 화학만의 얘기는 아니죠. 이게 화학 얘기입니다. 화학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도를 한번 설명드리고 앞부분에서 뒷부분에서는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질 수지인데 문제 풀이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이 있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써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 요령이 있다. 요령이.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할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물질 수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식품 쪽에서는 이 물질을 뭘로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식품으로 생각하면 되죠.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식품을 우리가 식품은 혼합물이죠. 여러 애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 중에서 여러분이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지. 수지가 영어로 밸런스거든요. 여기서 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경제 생활할 때 수입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지출. 그렇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우리 인간의 삶에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라는 것은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얘기. 여기서 이 밸런스라는 게 우리가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화학 시간에 반응식을 쓰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맞춰라. 그런 얘기 하죠. 그 균형이 이 밸런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간단한 거. 자, 균형을 맞추면, 이럴 때 균형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이 반응물이죠. 이게 오른쪽, 생성물. 그 정도는 아시잖아. 반응물에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라는 게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탄소 원자마다 뭘 갖고 있어요? 질량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탄소의 원자량이 10인 거 아시죠? 여기서 얘가 하나 있어. 그럼 이 하나의 질량이 얼마예요? 12예요. 그럼 여기서도 얼마가 돼야 돼? 12죠? 그게 균형을 맞춘 거고 그게 수지를 맞춘다는 뜻.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물질 수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은 소멸되거나 그렇죠?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답안에 써야 돼. 이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물질 수지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게 오죠. 그럴 때 이 문제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개념으로서 공정상 물질의 도입과 배출. 지금 이게 용기거든요. 리액터.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용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공정상의 물질의 도입. 자, 이 용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도입이라 그런다. 시그마는 왜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아웃.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배출. 여기도 2개 이상이면 시그마로 표현하고. 여기 축척은 뭐예요? 이 축척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여기에 뭐 이제 남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까지를 고려를 하는 건데, 그것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라는 말은 질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애가 100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라면 여기서 화살표가 2개잖아. 이 2개의 합이 얼마여야 돼? 100.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뭐죠? 둘 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가 70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니? 가 시험 문제. 여러분은 최소한 100 더하기 물음표 더하기 70이라는 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전체 수지식이라 그런다. 전체 수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뭐예요? 식품이야. 즉 용액이라고. 소금물 생각하시면 되죠. 밑에 성분 수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용액이라는 것은, 용액은 뭐 더하기 뭡니까? 용매 더하기 용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용매라는 애는 우리 화학에서 대부분 뭐예요? 물이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성분 수지식이라는 것은 용매가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용질이 성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지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도입되는 애들의 물의 양과 배출되는 물의 양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또는 용질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죠. 도입되는 설탕이라고 치면 설탕의 양과 배출되는 설탕의 양은 어떻다? 같다. 그거를 우리가 성분 수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분 수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농도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용액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표현해요? 인간은 성과 이름으로 표현하잖아요. 용액은 어떻게 표현해요? 농도에다가 이름에다가 용액의 양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20%. 자, 제가 설탕을 녹였어요. 설탕 수용액. 자, 얘 양 얼마로 할까요? 200g. 이게 용액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약속이야, 약속.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표현으로부터 이러한 표현이 뭘 알려주는 거냔 말이지. 이 표현은 농도에다가 양을 곱하면 그게 곧 용질의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농도 아시죠? 자, 0.1 몰농도 HCl 염산 수용액 100ml. 우리 농도에서 얘기하죠? 얘는 몰농도고 얘가 부피예요. 표현만 달라 뿐이지 똑같아. 그러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뭐예요? 몰수예요. 그렇죠? 그럼 이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분자량을 곱하면 뭐가 되죠?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성분의 양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양은 어때야 된다? 같다. 자, 끝. 이게 개념 설명입니다.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근데 문제 유형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천편일률적이야. 자, 여기 들어오는 애를 우리가 30% 설탕 수용액
100kg이라고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의 형태를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설탕 수용액을 진하게 하고 싶어. 50% 설탕 수용액으로 하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돼? 설탕을 더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설탕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빼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을 빼내야 돼. 그러면 물을 빼내는 거니까 이 용기 앞쪽에다가 표시하면 안 되겠죠? 빼내는 거니까 배출되는 쪽에다가 물의 양을 표현을 해야죠. 우리 식품 쪽에서는 물을 어떻게 표현해요? 라지 W 이렇게 표현하죠. 농도, 이름.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양이 오는 거지, 양. 그럴 때 우리 식품 쪽에서는 보통 C라고 표현을 해요. C. C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농도예요, 농도. concentration. 농도 처리가 됐다. 즉, 농도가 진하게 됐다 또는 농도가 묽어졌다. 농도 처리된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C로 썼지만 뭐예요? 숫자야. 숫자 다음에 누구 봐야 돼? 당연히 단위고 와야죠. 단위는 어떻게? 같게. 항상 옆에 쳐다보면 되죠. 이렇게. 얘 수분의 양이죠. 단위 와야죠. 역시 킬로그램. 이렇게. 문제는 뭐죠? 얘도 우리가 물이지만 용액으로 취급해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농도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 여기서 성분을 표시를 뭘로 했어요? 농도 표시를 30% 설탕으로 했어요. 그럼 얘는 수분이잖아. 수분에는 설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0%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답안 작성 요령을 한 말씀 드리는데, 이런 물질 수지 문제가 나오면 우리 아까 밑줄 쳤던 이 부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맞게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정확히 그렸다? 중간에 안 봐요. 답만 봐. 그리고 넘어가요. 그만큼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죠? 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죠? 그래프 같은 거. 그래프. 우리 미칼레스 멘텐식에도 그래프 나오죠? 걔 나오면 상관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런 그래프는 그리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게 답안이에요. 알고 있을 필요 없지. 알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전체 수지식을 한번 써봅시다. 전체는 말 그대로 전체 용액이에요. 100이 들어오는 거죠. 자, 100. 숫자 썼으니까 단위 꼭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얘 써야죠. W 킬로그램 더하기 C 킬로그램. 식이 하나 더 나오잖아. 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성분 수지식. 여기서 말하는 성분은 누구죠? 설탕입니다. 설탕이 어떻게 돼? 농도 곱하기 용액의 양.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 30%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면 0.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식품 쪽에서는 값 자체가 커. 그래서 저 수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런 얘기지. 30% 곱하기 100. 역시 킬로그램. 얘는 성분이 없죠. 쓸 필요 없어. 50 곱하기 얼마? C 킬로그램. 자, 얘는 몇 번으로 하죠? 2번. 이렇게 식을 쓰면 반드시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게 원칙. 그리고 이런 식은 답안지의 중앙에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한글은 이렇게 답안지가 있으면
한글은 여기서 시작해도 돼요. 글은 이 수식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공 서적을 보세요. 교수님들 표현이 다 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면 돼. 낯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 2개죠.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이원일 전립방정식이죠. 식 2개, 미지수 2개.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시 구할 수 있죠. 이 식에 의해서. C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6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C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대입을 하는 거죠. W는 100에서 C를 빼면 된다. 100-60은 40 kg. 지금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라고 했다면 쾅쾅쾅 W는 40 kg.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똑같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용기 쪽으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 한글이잖아. 영어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수식 전개하는 거 주의하시고 뭐 맨 마지막에 이제 답안에 따라서 소수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 항상 유의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물질수직 개념을 익혔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년도 3회 20번 문제. 자, 여러분은 먼저 포즈를 하고, 그렇죠? 문제를 읽으시고 뭐 해야 돼? 물질수지의 개념에 대한 우리 2문장 있었죠.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림 그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먼저 그림부터 그리세요. 자, 그림 대충 300kg의 물을 전 조질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자, 15.5%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수분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을 뭘로 나타냈다? 수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19.5%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분 첨가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용기로 들어오는 애가 몇 개라는 거 이해하시죠? 2개. 나가는 게 몇 개여야 돼? 하나예요. 그렇죠? 화살표 하나 치고 여기는 2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먼저 들어오는 게 15.5%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5%의 밀 300kg. 됐죠? 헷갈리면 수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답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수분을 첨가해야 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라지 W 이렇게. 그렇죠? 이게 우리 그 답안 작성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분 첨가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 가로 열고 W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W를 쓰면 돼. 만약에 지금처럼 첨가량에 대해서 계산하시오 그러고 이 첨가량에 대해 이니셜이 없죠. 그런데 나는 뭐라고 썼어? W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W가 뭔지를 명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 설탕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용액의 양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용액의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 그렇죠? 100kg일 수도 있고 1000kg일 수도 있고.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 20% 설탕물의 용액의 양을 100kg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언급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수분 첨가량을 계산하시오. 나는 W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성분 표시해야죠. 근데 성분이 얘가 수분이잖아. 근데 성분 표시를 수분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당연히 100%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도입되는 건 다 됐어요. 나가는 거가 19.5%래. 밀. 얘의 양도 없잖아. 얘의 양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C 이렇게. 여기 킬로그램 써야죠. 얘도 킬로그램 이렇게. 라지 W와 C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먼저 미지수에 대한 언급을 하셔야 된다. 자, 전체 써봅시다. 전체 수지식. 들어오는 애가 300 들어오죠. 라지 W만큼 들어와요. 단위 킬로그램. 나가는 애는 얼마예요? C 킬로그램. 자, 요거 몇 번씩? 1번씩. 성분. 수지식은 여기서 성분은 수분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퍼센트에다가 양을 곱하면 된다 그랬어. 15.5 곱하기 300 더하기, 자, 물은 100%잖아. 그렇죠? 100 곱하기 W. 이렇게. 그 다음에 배출되는 애에서의 양은 19.5 곱하기 C. 요게 2번식. 식 2개, 미지수 2개. 자, 우리가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얘 구하는 거죠? 라지 W. 그러니까 라지 W니까 C를 없애야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15점.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맨 막판에 저기 계산 기록이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하기 100 곱하기 W.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 C를 없애는 거죠. C를 그래서 300 더하기 라지 W. 그럼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W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 수지 그림을 그려보는 거다. 해설을 한번 볼까요? 원래 요 앞에 뭐 와야 된다고요? 물질 수지 개념에 대한 2가지 개념. 질량 보존의 응용을 한 개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런 거 써야지 있어 뵌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W하고 그 다음에 C로 표현을 할 거다. 문제지에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네, 전체 수지식, 성분 수지식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를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거 전공 서적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래서 수분 첨가량이 14.9kg이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왜 어려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지만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한 문제를, 그렇죠, 여러 번 써봐야 돼. 여러분 그 논술 뭐 이거 들어보셨죠? 논술로 대학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거랑 이 바닥이랑 똑같아. 거기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쓴 놈이랑 100번 쓴 놈이랑 누가 붙는다고요? 100번 쓴 놈이 붙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기사 시험에 창의력이나 응용을 요구하겠어.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변형이면 어떻게?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통 여러분의 90%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변형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변형일 수 있어요. 용기에서 나가잖아. 이게 변형이에요. 더 어렵게 할까요?
얘는 들어오잖아. 이게 변형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용기가 두 개. 무슨 상관이냐? 이 용기에 대해서 인아웃을 쓰고 이 용기에 대해서 인아웃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등에 이 정도면은 최고급 문제예요. 근데 기사 시험에서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난이도 있는 문제다. 근데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맞춰놓고 하면 푸근해진다. 자, 됐습니다. 23년도 3회 17번 문제.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해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물질수지에 관한 두 줄짜리 쓰시고 여기서는 미지수 W랑 C라는 것이 표현이 돼 있어. 그렇죠? 문제에서. 안 돼 있나? 돼 있네. C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농도, 주수, 양.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킬로그램에 대해서 저게 뭐죠? H가 아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유량이 아니고 속이라 그러죠.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여기가 유속이면 여기도 여러분은 뭘로 써야 돼? 유속으로 써야 돼. 그것만 맞춰주면 돼. 다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농도에서도 항상 하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1시간 동안에 1000kg이 공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2시간 동안 7.08% 주스를 공급했다.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로 돼야 돼? 2000으로 바뀌겠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는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숫자 뒤에 누구 와요? 단위가 옵니다. 단위가. 자, 그러면 인, 아웃 다 했죠? 자, 지금 성분이 주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스에 들어있는 고형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질이잖아요, 용질. 용질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따라서 수분은 당연히 몇 퍼센트다, 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 W 더하기 C. 그 다음에 얘가 성분 수지식이죠. 농도 곱하기 양. 농도 곱하기 양. 그래서 두 번째 식.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이런 연립 방정식은 1도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게 왜 어려워? 어려운 게 이상한 거야. 자, 다음 문제. 반가운 소금물이 나왔어요. 5%의 소금물 10kg을 농축시켜. 농축이란 거는 농도를 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내야 돼?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해설을 보니까 심심해. 자,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여러분은 포즈하고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자, 들어오는 애 5% 소금물 10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는 애가 20% 소금물이에요. 자, 양을 결정해야죠. C kg. 증발시켜서 물 나가야죠. W kg. 자, 성분이 지금 뭐로 표현된 거죠? 소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요 놈의 농도는 0%. 전체 수지식. 단위 빼고. 귀찮아. 여기 0이고 20 아니죠. 전체지. W 더하기 C. 1C. 성분 수지식을 봅시다. 5 곱하기 10. 얘는 0 곱하기 W. 필요 없어. 20 곱하기 C.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죠. 그렇죠? 이거 뭐 계산기 두들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식에 의해, 이 식으로부터 C는 2.5kg입니다. 맞죠? 그러면 W는 10에서 C를 빼는 거니까 10 빼기 2.5 이렇게 7.5네. 이렇게 깔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깔끔하게 푸시면 된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다 유사하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랑은 좀 다르죠. 감소율을 구하래. 그래서 건조된 식품에 함유된 수분이 80%이고 건조 공정을 통해 이 식품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여 최종 제품의 수분이 50%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때 건조 전후의 무게 감소율.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돼 지금 빼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그림은 80% 식품 질량을 1000kg으로 가정을 했대. 그러니까 임의적인 거죠. 100kg도 상관이 없어요. 1000kg으로 가정을 했고 수분의 양을 W, 50% 식품의 양을 Ckg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썼어요? 여기 두 줄 썼어요. 물질 수지의 개념 두 줄 쓰시고 그림 80% 식품 1000. 그 다음에 물이니까 지금 성분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수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수분의 함량 100%. 그 다음에 50% 식품으로 나간다. 전체 수지, 성분 수지. 저걸 이제 제가 수분으로 쓴 거예요. 수분으로 써도 상관이 없지. 수분이니까. 그래서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식으로부터 2식을 대입을 해서 뚜루룩 하면 지금 C가 400, 그러니까 얘가 400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얼마였는데? 1000kg이었는데 얘가 400kg. 이렇게. 그러면 날아간 게 얼마란 얘기예요? 600kg이죠. 감소율이잖아. 감소율. 그냥 감소율 하기 전에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처음에 1000kg이요. 600 이게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감소된 거야? 600kg이 감소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소율이라는 건 뭐야? 율이라는 게 비율 아니에요. 그렇죠? 비율이라는 얘기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두 개가 있어야 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비여야 돼? 당연히 처음에 얼마? 1000. 그 다음에 감소된 양이 얼마? 600. 지금 퍼센트로 물었으니까 100. 곱해서 60%가 감소율이다. 어렵지 않죠?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이 잘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감소된 양을 구하라, 감소율을 구하라. 다른 의미죠. 그렇죠? 주의해서 이런 거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물질 수지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써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실제 답안에서 미리 이 물질 수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안 작성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라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른 파트의 부분도 항상 내가 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미리미리 잘 만들어 놓으시게 돼요. 준비를. 자, 오늘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